자, 이제 제5장. 정책. 보세요. 자, 일단 이 정책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국가에서 개발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국가에서 개입한다 보시면 돼요. 항상. 이 문제 크게 두 개 있죠. 크게 본다면 두 개 아닙니까? 미시적 문제와 그 반대 이런 크게 두 개 있다. 그 미시는 우리 항상 부동산은 결국 뭐예요? 토지와 뭐죠? 정착물인데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주택. 그럼 이 말 아닙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고 주택 관련된 문제 있겠죠.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무슨 정책? 그냥 토지 정책이고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해서 국가에 개입한다. 이게 무슨 정책요? 뭐 이렇게 아시라고. 그 다음에 이 것이란 건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인데 시장 경제 원리 맡겨두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한다. 이게 뭐냐? 시장 실패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성공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빈부. 이 빈부의 문제 반드시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국가에 개입하는데 이 말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하는 거죠.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이런 빈부차에 대한 문제 해결한다고 되게 다른 말로 정치적 기능이라 쓴다고요. 빈부를 보통 뭐라냐? 사회적 목표 이랬습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한다. 이게 정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크게 보면 크게 네 개인데 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한 문적이 세 개 나오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 봤을 때 보통 정책은 보통 4개에서 한 6개 나오거든요. 그 2개는 거의 다 뭔가 하면 공법이나 세법인 문제 있죠. 여기 시험 나온다고. 하여간 어쨌든 책에 있는 내용 보통 4개 나오게 돼 있어 문제에서. 그럼 이때 훨씬 더 중요한 게 보니까 토지가 더 중요하거든. 중에서 정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 중에 이 말입니다. 국가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이 방법이 있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 보니까 어떠한 예가 이 속에 포함되어 가는데 그중 특히 우리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냐? 공공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 특히 중요한 외부 효과가 중요합니다. 물론 작년에 여기 시험 나왔지만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목표는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임대 주택 정책. 두 번째 세금. 왜 우리나라 현재 뭐 있습니까? 고가 주택은 중과세, 저가 주택은 세금을 깎아줄까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형평과세 맞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다면 총 테마 4개지. 그죠? 그래서 비록 큰 틀을 제가 설명할 목적이 했지만 우리 사실은 공부할 때 이 틀 보지 말고 그냥 4개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토지 정책에 대한 수단,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조세 이 4개를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다른 게 다 버리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책에 있는 순서에 들어갑니다. 자, 책 가볼게요, 이제. 208페이지. 1절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1절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얻어보는 거면 211페이지부터 공부하시라고. 211페이지부터. 자,
여보세요, 이제. 요거부터 합니다.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고. 정보시장 개입의 필요성. 자, 보세요. 이 말에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있던 거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이 등을 맡겼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뭐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하는 거지. 그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은 무조건 뭐나 해야 됩니까? 문제 있을 거 생각하고. 자, 바로 이거 프린트 갑니다. 이 내용 꽤 많거든요. 자, 어디 가는가 하면 2페이지. 2페이지. 이 문제가 있죠. 16번부터 22번까지 전부 이 문제야. 그러면 16번 보니까 끝에 정보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나 있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보자고. 요거 나와야 돼. 그러면 자, 그 문제 있습니까? 앞에?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문제? 효율적 배분의 실패, 즉 시장 실패 문제 아니야? 꼭 뭐 무조건 시장 정부 개입한다는 거야. 자, 17번. 그때 정보시장 개입할 수 있다. 앞에 문제 있어. 무슨 문제? 에? 시장 실패 있잖아. 3번 가볼게. 자,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면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개입할 필요 없다. 우리 과거에 있다나 시험 났다고. 그 다음 19번도 끝에 주택시장 개입했지. 문제 만들어야 돼. 진입과 퇴거 뭐요? 네, 자립지 못하게 놔야 되지. 20번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했지. 그 문제 있어야 돼. 무슨 문제? 네, 공급 부족 시장 실 맞지. 21번 좀 이따 보고. 22번 정보시장 개입했지.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주택 부족 아니야. 결론이 뭐예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항상 뭐 나와야 돼? 실패 필요 없어. 문제 있을 것. 그거만 아시면 된다고. 그러면 자, 보자고. 보세요. 이 뒷말은 사실 큰 의미 없거든.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 여기 보세요. 두 개.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죠? 그러한 예를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 실패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고, 굳이 암기하지 말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회적 목표 있지? 이런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장 실패란 말 뜻이 뭐예요? 시장 실패 반대말. 응? 뭐 시장 성공이지 뭐지? 그러니까 그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차이는 초과에는 있냐 없냐 그 차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저는 우리 아까 했듯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뭐요? 효율적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 실패는 자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돼 안 돼? 이런 걸 다른 말로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쓰겠네, 쓸 때.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보세요. 아니, 국가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했는데 오히려 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문제가. 이런 걸 우리 뭐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예배인데.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원래 이 동네 상당히 주거지가 낙후돼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 맞지? 그래서 정부의 낙후된 걸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은 뭐 있습니까? 삶의 질을 높여줄 목적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을 시켜버렸어. 그러면 집값은 올라가면 문제는 과거에 살고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은 이 동네에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밖으로 내몰리는 거지.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와 같은 걸 우리 뭐라 한답니까? 다른 말로 정보 실패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네? 자, 다시 프린터 28번, 29번. 28, 29번. 28번 나와 있지만 뭐라 했습니까? 여기 뭐요? 28번이 정보 실패 말하니 이게. 그죠?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 등이 나타나는 실패가 발생한다. 이게 정보 실패라고. 29번. 예, 시장에서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이게 뭐라고? 시장 실패. 다시 할게. 보세요. 정부가 개입했는데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정보 실패.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실패. 구분되겠지?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 자,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면 이때 우리 공부할 게 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시장 실패. 자, 보세요. 자, 그럼 요 반대가 뭐라고? 반대 시장 성공이죠. 자, 이거 주로 시험 내기 냅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 시험 내는 경우 있어요. 실제 시장 실패에는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 같으면 시장 성공이네 말 기억하겠다. 아까 했지만 우리 시장 성공과 실패에 대한 차이는 초과인이 발생한다면 뭐요? 시장 실패. 하지 않는다면 뭐죠? 시장 성공이지. 그러면 절대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시장이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럴 때가 시장 성공 아니야. 그죠? 이거 이외는 모두 다 뭐다고? 이리 가시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게 시장 실패에 대한 예를 딱 묻는 순간 무조건 얘가 답이 돼. 틀린 말로써. 그러면 여기 예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개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뭐가 있는가 하면 요 공공재란 놈가 있죠. 이러면 꼭 기억할 건 요거 두 개는 우리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잠시 책 가볼게 이제. 책 보니까 21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저 부동산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뒷장요. 다른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양가로 2번 212페이지. 자, 거기 있는 양가로 2번 읽지 말고 우측에 있는 213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시장 실패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감을 갈로 1번부터 뒷장이 총 6번까지 있거든요. 6번까지 있는데 이거 굳이 기억하지 말고 나 같으면 그거 이외에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그걸 하지 말고 나 같으면 여기 있는 요것만 안에 몽땅 다 시장 실패로 보시면 된다. 그래 기억하라고. 자, 그 중에 특히 요 공공재는 좀 기억하셔. 요 내용은 시험에 꽤 나오니까. 여기 총 4번 나왔거든요. 최근 나왔던 게 30회 때 시험 나왔어. 이 말은 원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거의 아마 나온다면 여기 나올걸? 얘가 실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은. 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공공재단 성격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고 있을 때. 특징. 무임 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 소생산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합니다. 요걸 어쨌든 이가 세 개가 정렬책이 되어 있다고. 자, 일단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공공의 반대말 뭐요? 개인. 또 공적 반대 사적. 공공 반대가 민간이지. 그래서 공공재 반대말 사적재 민간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일단 요것부터 설명할게요. 우리 여기 있는 창원의 중앙시장 가보니까 사과란 제품이 사과가 이렇게 100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의 영화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볼 거거든요. 한 개는 공공재, 한 개는 민간재입니다. 어떤 거요? 어떤 게 민간재? 여기에 뭐요? 공공이지? 자, 일단 경합이란 말부터 할게요. 항상 경합은요, 경합이 되면 그 양이 줄게 돼 있어. 즉 무슨 말이냐? 이 시장에 있는 사과라는 것은 우리 경제 원리에 따라간다면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물건 먼저 가져가겠지. 그죠? 1번 소유자가 제일 높은 돈을 주다 보니까 얘가 이만큼 산다면 몇 개 남지 이제? 이렇게 뭐든지 경합이 되면 그 양이 줄게 돼 있다고. 근데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 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기예보 마찬가지죠? 이런 게 비경합성이라고. 다시 배제.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돈이 없는 분은 영화 볼 수 있어 없어? 배제당하는 거지. 이게 배제성이라고. 사과 살 때 돈이 없는 분은 물건 살 수 없지? 그죠? 근데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도 볼 수 있어 없어? 이쪽 배제당하지 않는 거지. 이런 게 비배제라고. 그래서 항상 공공재란 건 비경합, 비배제 요건이 충족될 때가 공공재이고, 민간재는 뭐 있습니까? 경합과 배제가 있을 때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영화관의 영화는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이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거지. 반반이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준공공재.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말 설명된 거죠? 비경합과 비배제 둘 다 요건이 충족될 때가 공공재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 가장 대표적인 영화 뭔지 압니까? 이런 거요. 국방 같은 거, 치안 같은 거, 관공서, 공원, 도로 있지. 몽땅 다 공공재라고. 그러면 자, 보자고. 창원시의 소방서는 분명히 공공재 맞잖아. 이 창원시 공공재에서 소방서 총 필요한 게 적정한 양이 10개 정도 필요하다 가정해보죠. 10개 정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집에 불 났습니다. 불 나서 무조건 얘는 와서 뭐합니까? 꺼주지. 네, 불 꺼줄 때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소방서 때 어떤 혜택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만약에 국가가 소방서한테 아무런 어떤 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아마 이 소방서는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가지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럼 소방서 점점점 문을 닫겠지. 그 현재 남아있는 게 3개 남아있대. 응? 적정량이 몇 개요? 현재 적정량보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 묻거든. 무임성취자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소방서 때 어떤 대가를 받았지만 거기 대가 지불했습니까? 안 한 거지. 여기 무임성취자.
모임 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소 생산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 보니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적정량보다 더 적게 생산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정부는 적정량, 이게 문제 맞죠? 네? 이니까 적정한 양을 갖다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뭐 국가에서 어떤 계속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결국 뭐 정부에 뭐 있습니까? 지원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가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결국은 이겁니다. 요 세 개.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예. 23번.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 특징이 있죠? 그 다음 24번. 비용을 갖다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이건 배제당하지 않는다 이거지. 비배제. 그 다음에 25번요. 모임 성차자 같은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 초과이 발생했지. 이런 걸 시장 실패를 한다. 그거 결국 26번.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27번처럼 뭐 있습니까? 이런 걸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뭡니까? 세금 등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됐죠? 그래 딱 정리해 보시면서 그럼 책 가볼게요. 이제 책의 215페이지. 자, 메뉴의 첫 번째 줄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 2개 있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 동그라미 1번, 2번은 비경합과 비배제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모임 성차자가 문제 발생한다. 동그라미 5번 갑니다. 그 결과 뭐요? 과소 생산된다. 6번 보니까 첫째 줄 끝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 등을 갖다 뭐 있습니까?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외부 효과만큼은 무조건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만큼은.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칠판 보시고 이제 잘 보세요. 이 판단 잘못하면 이 답이 완전 반대로 달려있으니까 이걸 설명을 잘 들어보시라고. 이 사적이란 건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정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지역, 주거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다른 말로 외부라고 보시라고. 외부. 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 학군전 학교를 집어넣었어. 또는 공원 등을 집어넣으면 이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익에 손해요. 이익이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게 외부 경제 또는 정의 외부 효과라 쓴답니다. 한 번 더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고 연탄 공장 집어넣었어. 그 동네에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게 외부 불경제 또는 뭐요? 부의 외부일 거라고. 자, 여기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동네에 학교 등을 집어넣고 공원 등을 집어넣은 목적은 또는 이 동네에 보면 연탄 공장 또는 쓰레기 매립장을 집어넣은 목적은 이 사람 의도는 이 동네 집값을 올리거나 낮출 목적이 있습니까? 얘 의도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이나 손해보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뭐 있습니까? 대가를 갖다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즉 내가 학교를 만드니까 이 지역 주민 이익을 본 만큼 나한테 어떤 비용을 지불하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냐? 외부 효과요. 응? 그러면 앞으로 자 가볼게요.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이 딱 나오거든. 요 세 개 문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했지만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 등을 보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 등을 갖다가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 뭐라 하냐입니까? 경제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요. 앞으로 시험나면 무조건 있죠. 요 세 개 문구만 찾아가라고. 요거 세 개만. 참고로 시장을 통한다 이 말 뜻이 뭐냐? 이게 시장 통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A가 분표를 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뭐야? 대가 지불해야 되지. 그죠? 주고 받을 때 어디 시장을 통한 거라고. 분명히 무언가를 주었지만 얘는 뭐 투입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순간 외부 효과는 딱 나오면 전부 다 요 문구만 찾아가라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있는 30번 있죠? 30, 31번 문제 있을 거예요.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30번에 우리 과거에 틀리게 나왔던 지문입니다. 어떤 경제주체 경제활동이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이렇게 났다고. 틀린 말로 써.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즉 결국은 이익이나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 그 말이라고. 마찬가지지만 31번도 뭐 있습니까? 한 사람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 즉 이익이나 손실을 영향 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난 무조건 이제 그 반대 시험을 딱 내게 돼 있어. 틀린 말로 봤어. 자, 그러면 요 보자고. 이럴 때 정이란 말과 부를 좀 아셔야 돼. 요와 같은 예가 우리 공원 등이 들어오고 또 학교가 들어오고 학군 좋은 학교가 등등은 기분 좋은 거지. 이게 정이지. 거꾸로 연탄 공장 들어서고 뭐 쓰레기 매립장 들어서고 등등등은 기분 나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대한 예부터 할게. 어디 가는가 하면 자, 다시 33번하고 저기 있는 37번 두 개 비교하라고. 33번과 37번. 얘들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 다시 보세요. 이익을 본 건 정이고 손해 본 건 분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설마 그거에 장난치지 않을 것 같아.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요거. 이걸 장난치게 돼 있다고. 대가를 지불하면 이건 경쟁입니다. 에? 항상 그 내용을 보라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33번처럼 뭐 있습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지. 37번. 얘도 보니까 일방적 피해받는 건 부맞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앞에 뭐요? 아무런 보상 없이 밑줄. 그런 기억하라고. 자, 두 번째 34번 뭐 들어왔습니까? 뭐 들어왔어? 생태공원 기분 좋은 거지. 그 뭐라고? 정이고. 35번 뭐 들어왔어? 쇼핑몰 들어왔지. 기분 좋은 거지. 그게 뭐요? 정이고. 다시 38번 뭐 들어왔어?
쓰레기 소각장 기분 나쁜 거지? 부고. 39번 뭐 들었어? 석탄 공유 들었지? 기분 나쁜 거지? 부고. 그런 게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설마 잠시 쓰레기 매립장 저기 있는 뭐 석탄 공유 들었어. 이게 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 설마 바보는 인상 그 시험 내겠습니까? 아니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무조건 만나면 나올 것 같아 그거는. 다만 아까 했듯이 정은 부는 일방적 피해 일방적 이익을 보았지만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자 다시요. 지금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조금 더 들어갈 거 이제 편익과 비용과 생산, 그 다음에 곡선, 그 다음에 이걸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서 누가 더 클 것인가 요걸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요 생각 잘못하면요. 이런 분이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면 정이야. 내가 손해 보면 부라 생각한다고. 나가 누구냐 그 생각할 때 요걸 딱 생각해 버려. 응?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의미 잘 보려고. 내가 이건 사적을 날아보라고. 물론 나는 현재 국가 될 수도 있고 민간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동네에 집어넣어서 중요한 건 나가 아니라 요 이익을 본 거 누가 이익 본 거야? 지역 주민 아니야? 내가 학교 집어넣었단 말이야. 지역이 이익 본 거지. 그죠? 지역이 손해 본 게 부지. 그러면 결국은 자 다시 할게요. 요 지역 같은 걸 물어보는 거면 사회라고 기억하라고. 내가 좀 더 정확한 설명 좀 더 하고. 그러면 우리 경제 제1원칙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불행이야. 철저하게. 윈윈이란 건 두 놈만 좋은 거지 누군가 분명히 피해보게 돼 있다고. 한정돼 있는 자원에선. 응? 그러면 나하고 사회를 따져보면 자 사회가 기분 좋으면 사적인 기분 나쁜 거라고 이걸. 그럼 자, 요 정이란 건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사회가 기분 좋은 거예요. 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이 지역에 뭘 집어넣으니까 외부가 지역 주민이 어떤 영향 받는 묻는 거 아니야. 그죠?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이 이익을 본 게 뭐요? 정이고 지역이 피본 게 뭐요? 부지. 지역이 사회를 받는 거지. 그러면 사회가 이익을 본 게 뭐요? 그러면 사적은 피봐야 될 거 아니야. 반대니까. 자, 다시 외부 불경제는 사회가 기분 나쁜 거지. 사회가 손실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사적 이익 보는 거지. 그죠? 계속 가볼게. 그럼 현재 보니까 정이란 건 사적은 이익 봐, 손해 봐. 사적은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보지. 그죠? 사회가 이익 봤으니까. 사적이 손해본 결과 뭐 있습니까? 이 생산을 계속 하겠냐고. 안 하겠지. 그래서 과소생산이야. 응? 자, 사적은 기분 좋은 거지. 계속 이익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야? 과대생산. 과다. 요래가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학문상 설명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더 빠르다고. 외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익 본다 생각하면 안 돼. 외부가 이익을 본 게 정이고 외부가 손실을 본 게 부야. 역으로 말하면 사적은 손해 본 게 정이고 사적이 이익 본 게 부라고. 자,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실제. 자, 실제 설명합니다. 우리 원래 사적 이 값과 외부 값이 뭐냐고 이게 사회의 말이에요. 지금 설명을 먹지 이 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여기 사적 편익과 그 다음에 외부 편익을 합이 뭐죠? 사회적 편익. 사적인 비용과 외부 비용 합이 뭐냐? 이런 거요. 한번 해볼까 이제? 보자고.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혼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내 혼자 청소한대. 내 혼자서. 지역 주민은 기분 진짜 좋은 거지. 정입니까? 부입니까? 정이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청소해 보니까 뭐가 나오면 쓰레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요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 쓰레기 봉투는 내가 부담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 부담해야 됩니까? 그지? 지역 주민이 부담할 거 지역 주민이 부담 안 했잖아. 안 한 만큼 지역은 뭐요? 이익 본 거 아니야? 나는 이거 부담해야 돼? 내가? 원래 내가 부담합니까? 부담 안 할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손실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는 이익 봤지만 사적은 뭐 있습니까? 손실 본 거 아니야 분명히. 그죠? 그럼 이익은 누가 더 큰 거요? 비용은요? 그 말이 그 말. 그래서 이게 이 말이라고. 나는 계속 이 일 하겠냐고. 안 하지. 안 할 거란 말이야. 다시 할게. 아까 했던 거. 여기 있는 소방서가 있어. 소방서가. 이 정 맞지? 얘는 현재 불 꺼줄 때 계속 비용 들어가지. 그죠? 대가 있습니까? 없으면 원래 아까 10개가 적정량이지. 양을 점점 줄이겠지. 이 말 아니야. 과소생산. 그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 다시 한 번 더 떠보세요. 여기 주거지역, 자, 여기 주거지역인데, 예? 연탄 공장을 내가 집어넣었어, 연탄 공장을. 응? 우리 연탄 공장이 들어서면 따라 그 지역 주민은 공해등에 대한 이 피해가 심하지. 그래서 원칙이 공해등을 누가 제거해야 됩니까? 이 연탄 공장 주인이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이 제거해야 됩니까? 원칙은. 연탄 공장 주인이 제거할 걸 제거 안 한 것만큼 뭐 한 거요? 이익을 본 거 아니야? 지역 주민은 부담 안 할 걸 부담했으니까 요거만큼 손해본 거지. 그지? 그 결국은 외부는 뭐야? 손실 봤지만 사적은 뭐 이익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탄 공장 주인은 계속해서 요만큼의 초과인이 발생되면 생산량을 더 많이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말이 이거요. 그런 말인데 이건 머리 아프니까 쉽게 생각하고 외부가 기분 좋으면 정이고 외부가 기분 나쁜 게 부입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이익을 본 건 뭐 이건 부야. 내가 손실 본 건 정이라고 사적이. 그래 보니까 이건 헷갈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 다시 이 동네에 보니까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공원 등이 들어서 학군 좋은 학교 등이 들어서면 그 동네에 대한 쾌적성은? 쾌적성 좋아지겠지. 이 동네 서로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수요가 뭐합니까?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수요가 많아진 만큼 집값은요? 올라가지. 이를 정리하시고 다시 자, 이 부란 건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이 동네 계속 보세요. 아까 보니까 연탄 공장 등이 들어서 있는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어떤 피해 본 것만큼 정부가 어떤 규제하겠지. 그죠? 자, 정부가 즉 예로서 세금 등을 갖다 부과하면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가볼게 이제. 자, 이렇게 볼게 이제. 다시 보세요. 원래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이 안에 목재 공장 등 공장이 들어서 있더라 이겁니다. 목재 공장이 들어서 있음에 따라서 그 지역에 물도 오염시킬 것이고 소음 등을 유발하는 거죠. 하는데 이때 정부가 어떤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목재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지금 한번 넘어가 보자고 이제.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건데 미리 잘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목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알지만 목재는 집을 짓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 요소 맞죠?
그래서 자, 주택 가격이 이렇게 목적 형성돼 있을 때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답니다. 그런데 국가가 뭐 있어? 목재 공장 주인한테 네 공해등을 유발했으니까 이걸 공해등을 유발시킨 걸 강제 철거하든지 아니면 너 세금 내.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이렇게 하면은 목재 공장 주인은 과거보다 생산비가 올라가지. 세금 등이 부과된 만큼 이윤 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목재에 대한 공급은요 줄면 목재 가격은 올라가지. 당연히 건축업체 그만큼은 생산비, 자재비 값이 올라간 만큼 이윤 등이 감소한 만큼 주택에 대한 공급 줄이겠지. 그 결과 주택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공급이 많다고요. 감소해서 집값은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제가.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데, 일단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외부 효과는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걸 환영합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네? 환영하지. 이런 걸 핀피라고 해서 핀피. 핀피는 이 말 약자입니다. 프론트 야드죠. 야말래. 자, 불경제는 그런 걸 환영합니까? 거부하죠. 여기에 뭐라고? 님비 현상. 님비는 뭐요? in my 뭐요? back.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거부한다 이 말 약자지. 자, 일단 제가 지금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이 대책은 지금 안 하고 다음 때문에 설명할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라고 적어도. 자, 내용 볼게요. 이제 그러면 다시 자 저기 있는 36번부터 합니다. 이 시험 참 잘 낸 거예요. 내가 봐서. 자, 36번. 예, 36번 잠시만요. 거기 아니고 다시 쏘리. 21번. 그 문제 참 잘 낸 거예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가 기분 좋은 거지. 사회가 기분 좋은 건 정부. 사회가 기분 좋대. 이건 정의의 부예요. 정의지. 이럴 때 문제 있어 없어? 없습니까? 칠판 보시고. 정은 생산량이 적정량보다 뭐해? 적지. 부는 과다한 거지. 얘 문제 있어 없어? 있고 얘 문제 있어 없어?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자, 결론. 여보세요. 문제 그래서 잘 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앞으로 편익이든 비용이든 사적이나 사회가 누가 더 크다 딱 설명되지. 이건 무조건 문제 있는 거라고. 무조건. 같을 때는 적정량이야.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오거든. 편익이든 비용이 누가 더 크다 해서 무조건 문제 있다 생각해. 그럼 정부에서 개입해야 되겠지? 그죠? 네, 그래 보시고. 다시 32번 문제.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 또는 소비 과정 발생할 수 있는데 칠판 보시고. 자, 여기에 소비 과정. 네? 여기에 생산 과정이에요. 둘러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D장 가서 36번 정의 외부 효과는 뭐라 했습니까? 적정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37, 38, 39 했고 40번. 자 쭉 가서 부의 외부 효과는 뭐 있습니까? 적정량보다 뭐요? 과다하게 생산되는 거지. 41번. 님비란 건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죠. 자 42, 43은 그냥 넘어가고
43번 할게요. 42번 그냥 넘어가시고. 자, 외부의 외부효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 세금 등을 부과하면 생산비 올라가지. 자, 다시 목재 공장 세금 부과했지. 올라가지. 그런 결과 이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량은 뭐합니까? 감소한다. 지금 여기까지요. 자, 거기 44번 다음에 할게요. 지금 하지 않고. 여기까지 봤으면 책 내용 볼게요. 이제 책 갑니다. 자, 밑에 큰 4번 외부효과, 가로 1번 외부효과에 대한 어휘가 있는데 첫째 줄 끝에 시장 메커니즘 통하지 않고 밑줄. 둘째 줄 의도하지 않는 밑줄. 셋째 줄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 밑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체킹. D장 갑니다. 양갈로 2번 보니까 외부효과에 대한 종류가 있죠. 갈로 1번 외부 경제. 자, 얘도 핵심이 뭐 있어? 딱 세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줄 시장 메커니즘 통하지 않고, 둘째 줄 맨 앞에 의도하지 않는, 둘째 줄 끝에 대가 받지 않는 상태 이런 건데, 자,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번이 있지? 기억, 니은, 디귿이 요겁니다. 요 내용. 이런 거 보시고, 또 밑에 갈로 2번 외부 불경제 우측에 자, 박산의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그거 보시면서 나머지 갈로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설명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요거는 지금은 있죠. 읽어보시면 최대 이해되는 거까지 좀 요거요. 요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요런 것만. 다음에 가면 저기서 요까지 설명할 거거든요. 요까지 딱 끝나면 모든 끝난다고. 되겠죠? 그 대책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218페이지 양갈로 3번 해서 요거 두 개 비교되어 있거든요. 그 박스는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 다 보지 말고 일단 여기 있는 칠판 내용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219페이지입니까? 갈로 2번 아파트 시장 인건적인 환경 오염물 배출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경우 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있지? 저기 목재 공장 있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논리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만 하시면 돼. 얘한테 세금 등을 규제하면 그 결과 주택에 대한 공급 뭐 한다? 감소. 결론 요거 마시면 안 돼. 중간간 다 필요 없다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21페이지 토지 정책 할게요.